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중국의 독특한 인간관계 관시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살지 않더라도 심지어 관심이 없더라도 관시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수로 구축해야 할 무언가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업가들 사이에는 중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데 관시를 이용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 중국 사회에서 관시 없이는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라는 말들이 빈번하게 돌 정도입니다. 관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전적인 표면적인 의미만으로는 관시가 가진 함축적 의미를 모두 이해할 수 없죠. 최저영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연구 교수에 따르면 관의 의미는 문을 열고 닫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문은 출입의 경계가 분명한 하나의 조직에 포함되어 활동한다로 해석되어 폐쇄적 집단을 의미하죠. 시는 관계를 맺어 유지, 확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연계로 풀이되는데, 즉 결과적으로 관시는 폐쇄적으로 형성된 집단의 구성원들 간 상호 호혜적 특성이 연계체계라고 해석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관시란 중국 특유의 비공식 사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관시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시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이득과 신뢰이기에 인간적 교류가 중요합니다. 이 인간적 교류에는 어변이나 학연으로 형성된 동료애와 같은 감정적 교류도 포함되죠. 당연히 혈연과 달리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불안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 가족의 생애, 가족 대소사를 챙기는 노력 등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인간적 교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호혜성이죠. 관시는 암묵적으로 상호간 이익을 보장해주는 호혜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관시를 가진 사람이 상호관계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체면과 관시를 동시에 잊게 됩니다. 호의를 입은 순간 암묵적으로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관시는 장기적 관계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특이하죠. 한두 번 같이 놀고 친해졌다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관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래 봐야 하고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야 하죠. 동시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당장 보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은행의 예금과 비슷해서 저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관시를 한국의 인맥이나 백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나 완벽히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인맥과 중국의 관시는 많이 다르죠. 관시는 중국인들의 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중국의 관시 문화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려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환경, 그로 인해 생겨난 중국인들의 특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중국을 떠올리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만리장성을 떠올리시는 분이 꽤 계실 듯 합니다. 만리장성은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은 중국의 대표적인 성곽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성곽이 만리장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현재에도 각 도시마다 성곽이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은나라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중국은 역사 5000년 중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달리 표현하자면 2년 6개월에 한 번씩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커다란 담장을 쌓아올리며 외부의 침입을 막아왔죠. 1780년 중국을 여행한 박지원이 쓴 중국 여행기 열하일기를 보면 중국은 삼리마다 성이요 오리마다 곽이다라고 쓰여있을 정도입니다. 성은 일반적인 성체를 말하고 곽은 규모가 더 큰 성곽을 말하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말 경계 표시로 장승을 세워놓은 반면 중국에서는 말 경계 표시로 장승을 쌓아놨을 정도로 폐쇄적이었죠. 이민족과의 전쟁은 물론 말 대 말끼리 싸울 만큼 자국민들 간의 전쟁도 잦았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집과 성곽만 쌓아올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도 담장을 쌓아올렸죠. 이렇게 말하니 뭔가 시적인데, 사실 마음속에 담장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못 믿겠다입니다. 중국의 짝퉁 문화에서도 얼마 전에 다루었던 짝퉁 때문에 성행한 인플루언서 왕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관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중국인들과 교류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중국인들은 네 사람 내 사람을 철저히 구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커도 너무 큰데다 인구수가 많아도 너무 많죠. 이렇게 광활한 땅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다 보면 말 그대로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본능적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툭 까놓고 말해서 국민성이 그렇게 좋은 편도 치안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짝퉁편에서 이야기했듯 중국에서는 속인 사람이 아니라 속은 사람이 바보라는 시선도 있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내게 무슨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지, 어떤 의도로 관계
관계 맺기를 원하는지 집요하게 의심하고 탐색하곤 합니다. 교류가 있는 사람, 즉 믿을 수 있는 사람과는 관시를 맺어 믿음을 기반으로 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낯선 사람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죠. 서로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즉 관시는 네 사람 내 사람을 나누는 기준점이며, 인간관계에 있어 관시의 유무는 믿음의 유무와도 같은 겁니다. 이렇게 중국인이 네 사람 내 사람을 명확히 가리는 것은 알 수 없는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경쟁 상대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시를 맺어 일종의 동맹을 맺어 이득을 취하는 생존 전략을 세운 것이죠.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중국의 관시 문화가 생겨난 원인에 대해서 한정된 자원 획득에 대한 우위 선점을 위해 집단화 경향을 주도하는 중국의 집단주의를 주목하고 있고요. 학자들이라 말을 어렵게도 써놨는데, 한 명보다는 두 명이 세고 두 명보다는 넷이 더 세니 믿을 만한 사람끼리 모여서 크게 먹자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명이 더 세기에 관시가 형성된 중국 사회에서 내 편이 관시가 없다면 성공하기가 힘든 구조이죠. 반대로 내 관시가 많고 세다면 성공하기 쉬워지고요. 개인의 능력보다 중요한 게 관시이며, 관시가 곧 능력으로 여겨질 정도라 관시 없이 출세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자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 관시를 맺기만 하면 그것으로 신뢰고리가 형성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시에도 단계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우선 관시에 단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려면 중국에서 쓰이는 친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나이가 비슷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가깝게 지낸 사람을 친구라 칭하는 반면, 중국은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모든 사람을 통틀어 그냥 친구라고 말합니다. 설사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고작 얼굴과 이름만 안다고 해도 그냥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친구로 통틀어 부르는 것이죠. 때문에 친구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 여러 가지인데, 새로 알게 된 사람은 심펑유, 한국말로 새 친구에 해당합니다. 이는 즉 새 친구라는 관시가 시작된 것이죠. 만약 대략 1년 정도 이 새 친구와 자주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어떤 식으로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나갔다면 하오펑유, 좋은 친구 관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 다음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관시의 가장 큰 특징이 오래, 긴 시간이죠. 오랜 친구를 뜻하는 라오펑유입니다. 이는 관시가 상당히 발전한 상태로 이 단계부터는 서로 자신과 관시를 맺은 사람들이 소개해주기도 하죠. 관시의 최종 단계는 형제라는 의미의 슝디입니다. 중국인들은 혈육 관계처럼 가깝고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친구라 부르지 않고 형제라 칭하는데, 새 친구, 좋은 친구, 오랜 친구는 진정한 관시라 할 수 없고,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의형제로서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형성된 슝디야말로 진짜 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슝디 단계의 관시를 맺었다는 건, 즉 의형제가 됐다는 건 서로의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만약 한쪽이 죽으면 다른 한쪽이 그 가족을 책임져주는 수준으로 말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이든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중국인과 진정한 의미의 관시를 맺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그보다 낮은 단계의 관시는 맺을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아주 쉬운 일은 아니라, 특히 중국 시장을 개척하려는 외국인들은 중국의 관시 문화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라는 개념을 떼어놓고 한국인을 설명하기 어렵듯 관시를 떼어놓고 중국인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시를 이해한다면 중국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 그리고 세계관을 이해하는 거라 볼 수 있겠네요. 중국의 독특한 인간관계 관시 문화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